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없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평소 생리통이 있었더라도 더 심해지거나 증상이 달라져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자궁내막증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의 선 조직과 기질 조직이 자궁 외의 부위에서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정의됩니다. 정의는 너무 어렵죠. 이걸 최대한 쉽게 풀이해 보자면 생리할 때 나오는 피가 이 자궁에서 만들어지겠죠. 그 피는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자궁 안에서 매번 반복되는 생리 주기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자궁 내막이라고 해요. 근데 생리할 때 밖으로 나와야 하는 그 자궁 내막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리, 즉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생리혈을 만져보면 되게 끈적끈적하고 잘 들러붙게 생겼잖아요. 이 자궁내막 조직의 세포를 배양지,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되는 접시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두면 몸 밖에 있어도 며칠을 생존을 하는 게 이 생리혈의 조직들입니다. 이 조직들이 자궁 안의 주머니에 있다가 그대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 난소, 나팔관, 방광, 장 등의 골반 내에 다른 곳에 있으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유착, 즉 들러붙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질을 통해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생리혈이 나팔관을 통해 역류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뒀는데요. 이것 말고도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다른 기전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 생리혈이 역류해서 자궁내막증이 생긴다는 기전이 가장 유력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리혈이 역류를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난소이니 난소 주변에 자궁내막증 혹이 가장 잘 발생하겠죠. 그리고 역류한 생리혈이 가장 잘 고이는 곳이 자궁과 직장 사이 오목한 공간인 더글라스와 입니다. 그러니 장과의 유착이 잘 발생해서 대변 볼 때 통증이 생기는 배변통이나 가스만 차도 생리통처럼 골반이 쿡쿡 쑤시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흔히 초콜릿 낭종이라고 해서 난소에 발생한 혈액 덩어리의 혹이 있다면 초음파나 CT, MRI 같은 영상 진단으로 비교적 쉽게 발견이 되지만 그렇게 혹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작은 조직 단위로 퍼져 있으면 발견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복강경이나 개복수술 같이 직접 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종 수술하다가 내막증이 있어서 같이 제거했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증의 확진,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궁내막증이에요 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오로지 수술로 조직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했었을 때 가능한 진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상 진단에서 혹의 형태로 관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궁내막증인지 아니면 단순 물혹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생리통이나 배변통, 배뇨통, 성교통 같은 이전에 없던 통증이 생겼을 때 단순 물혹보다는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고 혹의 모양이나 위치, 영상 진단상의 음영 등으로 자궁내막증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해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혹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 자궁내막증은 영상 진단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궁내막증을 포함한 자궁성근증이나 자궁근종이 있으면 난소암 수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CA125, CA19-9의 수치를 검사해서 대략적인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인지라 난소암 수치가 올라갔지만 물혹일 때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증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나 전형적인 자궁내막증을 추정할 만한 증상이 있고 영상 진단으로 혹이 발견된다면 단순 물혹보다는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궁 내막증의 증상이 개선되고 혹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영상 진단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생리가 반복되는 한 자궁 내막증은 재발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자궁 내막증을 진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으로도 4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 증상은 증상대로 힘들고 질환은 질환대로 점점 진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한 학회에서는 자궁 내막증을 정의하는데 신체적, 성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신체 상태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수술로 혹을 떼어내거나 영상 진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질병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재발하거나 지속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이 만들어지고 탈락하는 생리가 있는 한 혹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인 거죠. 앞서서도 얘기 드렸듯이 생리를 하는 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주사제나 비잔, 유엔, 로잔 같은 호르몬제로 생리를 안 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호르몬제를 쓴다는 것은 그에 대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월경 유도주사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할 수 없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증상들, 골밀도 감소, 순환이나 혈전 문제, 체중 증가, 감정 기복, 그리고 안면 홍조나 수면장애,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등의 갱년기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을 감수하고 복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생리를 회복하게 되면 재발률은 동일해집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자궁 내막증은 참 어렵습니다. 근종처럼 경계가 명확히 제한된 곳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생리를 반복할수록 병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궁 내막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생리를 하는 상황에서도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과 유착을 조절하고 역류하는 생리혈에 대한 처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골반 내의 면역과 순환 기능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골반 내 면역과 순환 기능이 저하된 원인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상태에 따라서 냉증이나 어혈 같은 본인의 체질이나 상황을 고려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기회에 케이스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